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공통수학 1 일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수학 1 이제 일품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이제 16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거거든요. 16페이지 이제 왼쪽 16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주제가 이제 항등식과 이제 미정계수법이거든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인데 설명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개념 강의만 하겠고요. 다음 쉬는 시간 때 문제는 다음 쉬는 시간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항등식의 개념을 좀 이해를 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요 개념이 이해가 잘해야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와 관련된 정리들을 배우는데 이 정리할 때도 이 항등식을 이해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항등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모르면 오프라인 수업 시간 전에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공은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인데 제가 스토리를 항등식을 가르쳐 놓고 모든 책이 똑같을 겁니다. 이제 항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갈게요. 일단 항등식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항등식,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풀어 적어주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에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배웠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죠. 등식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방정식이 있고, 이제 항상 참이되는 항등식이 있고, 이제 항상 거짓이 되는 등식이 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을 세 가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정식, x의 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을 예를 들면 AX는 B에서 A가 0이 아닐 때 X는 A분의 B일 때만 참이되고 나머지일 땐 거짓이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는 2분의 1, 2분의 1 때만 참이되고 2분의 1이 아닐 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2X는 0, 이런 2 곱하기 X는 0, X는 2분의 0에서 X는 0이죠. 0일 땐 참이 되고 0이 아닐 땐 거짓이 되죠. 이런 게 방정식이었고요. 항등식은 이제 0 곱하기 X는 0처럼 이 X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었고 항상 거짓인 등식은 이런 것처럼 X에 그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거짓이 되는 등식을 이제 선생님이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해주면 이런 데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죠.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문자를 x로 해줬을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x로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일반적으로 문자를 x로 많이 해주죠. x로.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많이 해주죠. 문자가 x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0 곱하기 a는 0이라고 하면 이건 a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a에 문자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 그래서 항상 참이되는 등식, 이 항등식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인데 우리가 그 문자를 x로 많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예를 들 때 여러분들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상관없죠.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처럼 이도 역시도 잘 보면 0은 0꼴 죄송해요. 저 갑자기 코가 가는데 죄송합니다. 0은 0꼴이죠. 0은 0꼴. 근데 여기가 보면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같은 거죠. 이도 보면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완벽히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 항등식을 0은 0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셔도 되고 좌변의 식하고 이제 우변의 식이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다항식의 연산처럼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x에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하고 x에 0을 집어넣어서 성립하고 x에 3을 집어넣어서 성립하고 x에 무엇을 대입해도 성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항등식에 대해서 많이 안 배웠으니까 항등식은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고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자를 x에 반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항등식 얘기해 줄 때 0 곱하기 x는 0 또는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 이런 식의 느낌 2x제곱 더하기 3은 2x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게 바로 항등식이다. 이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깊은 내용은 오프라인 때 하겠고요. 잠깐 일품책하고 스토리를 맞춰야 되니까 일품책에서도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그 문자의 어떤 것들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참이되는 등식 대신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항등식의 개념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항등식의 성질. 잠깐요. 일품책과 스토리 좀 맞출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은 어떤 거냐면 스토리가 항등식이면 이런 식이에요. 항등식이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다. 항등식이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겠다. 인데 이 분체의 보따리 가장 대표적인 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 항등식이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으면 항등식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되느냐? A가 0, B도 0, C도 0이다 이런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0x의 제곱 더하기 0x 플러스 c는 0인데 c도 0으로 해버리면 여기다 x에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x에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죠. a가 0, b가 0, c가 0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항등식이면 나오면 a는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 어떤 문장이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증명도 가능하죠. 어떻게 이건 좀 밑에 건 나중에 할게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x에 0을 대입해보고 x에 한번 1을 대입해보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b, c, a가 0, b가 0, c가 0인 걸 증명도 가능해요. x에 0을 들어가면 성립해야 될 거니까 x에 0을 집어넣는 순간 0 더하기 x에 0을 0 더하기 c는 0이죠. c가 0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c가 0이면 자기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bx는 0이라는 얘기인데 x에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0인 거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될 거니까 a를 풀면 2a는 0이 돼서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면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증명은 처음이니까 하는 거지 바로 그냥 항등식이면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무한히 많잖아요.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팔짝팔짝팔짝 변할 거잖아요. A도 팔짝팔짝팔짝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팔짝팔짝 변해봤자 결국 0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변할 거야.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A가 0이면 결국 0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 게 일단 항등식의 성질이 하나 있고요. 일품책을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스토리로 볼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0 곱하기 x는 0의 스토리겠죠. 근데 두 번째가 이런 식이에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아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항등식이면 이렇게 일단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A하고 A 프라임이 같고 B하고 B 프라임이 같고 C하고 C 프라임이 같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플러스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항등식이면 이렇게 했다면 A 프라임은 2가 돼야 되고 B 프라임은 3이 돼야 되고 C 프라임은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라는 얘기예요.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완벽히 똑같으면 x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이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야이를 이항해 버려가지고 a-a 프라임 x의 제곱 b-b 프라임 x 플러스 이제 c-c 프라임 0이 항등식이면 했으니까 야이도 0이 돼야 되고 야이도 0이 돼야 되고 야이도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법인데 제목이 항등식이죠. 제목은 항등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차이되는 등식을 이해하고 어떤 그런 이그제플, 예를 들 수 있은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여러분들 보고 이제 정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해보라는 얘기인데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정계수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개수비교법하고 설명할 게 좀 많죠. 개수비교법하고 좀 힘내세요.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야이가 항등식이에요. 선생님이 야이가 항등식 이렇게 했다면 개수를 비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법 아직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죠.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야이가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비교해야겠대요.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벽히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 B는 3, 이제 C는 4 이렇게 해서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답의 미정계수를 좌변의식의 개수와 우변의식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의할 때 아직 아닌 밑자거든요. 정해지지 아니한 개수를 찾아가는 거죠. 아닌 밑자인데 내가 아닌 한자까지는 안 적을게요. 아닌 밑자인데 아닌 밑자를 이제 적어주면 뭐 이런 건데 아닌 밑자 오랜만에 적어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인가요? 아닌 밑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게 이렇게 밑에 게 이제 커집니다. 되게 큽니다. 오랜만에 한자를 적으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아닌 밑자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한자를 이제 안 적는 지 오래돼가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적을 때 이제 개수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수를 뭐 치는 어떤 값치자인데, 그러니까 수의 값이겠죠. 어떤 특정한 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인데 어떤 특정한 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돼요. 근데 이 치자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를 대입해서 구하겠다 이거예요. 수를 대입해야겠다. 항등식의 성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등식을 이해해놓고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벽히 일치하는 거니까 개수비교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항등식은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모르는 게 세 개니까 물론 개수비교법을 구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 x에 0도 대입해보고 이제 x에 뭐 1도 대입해보고 x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이제 a, b, c를 구해야겠다. 적당한 값을 대입한 다음 a, b, c를 구하겠다. 그게 수치대입법인 거예요. 대입해서 x에 0 대입하면 3은 c죠. c가 금이 된다 이거죠. c를 3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x에 1을 대입해보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다. 대입해서 풀면 두 가지 등식이 나올 거니까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또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문제 풀면서 하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미정계수법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앞으로 이제 항등식을 풀 때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물어보죠. 어떨 때 개수비교법을 쓰고 어떨 때 수치대입법을 쓰냐? 딱히 뭘 쓴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개수비교법이 편할 때는 개수비교법을 쓰는 거고 수치대입법이 편할 때 수치대입법을 푸는 거고 또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혼합해서 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겠죠. 솔직히 이거 딱 봤을 때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건 아니 그렇죠. 뭐라고 써야 돼요? 개수비교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돼 있어. 개수비교법은 이런 거예요. 전개가 쉽다. 전개가 쉽다 또는 전개가 되어 있다. 전개가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이제 개수비교법을 쓰는 거고 수치대입법은 전개가 되어 있지 않다. 전개가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다. 전개가 되어 있지 않다. 전개가 어렵다. 이랬을 때 수치대입법을 쓴다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A, x-1, x-2, 뭐 x-4, 또 뭐 b, x-1, 뭐 x-2, 뭐 c, x-1이 어떤 어떤 식으로 3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네모 6x 플러스 7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i의 어떤 얘가 항등식이다. 예를 들어 항등식이라고 칠게요. 항등식 뒤에 또 별표를 달아버릴까? 별표를 한번 달아버립시다.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별표를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전개하는 건 그렇잖아요. 전개하는 건 그러니까 x에 뭔가 집어넣기 편하겠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죽어버리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죽어버리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죽어버릴 거죠. 그럼 누가 나요? 별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x에 1을 집어넣으면 별표가 나오겠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얘기 나중에.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일 때 전개가 복잡할 때 나는 뭘 쓰겠다? 수치대입법을 쓰겠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전개가 복잡할 때. 그런데 A는 딱 보도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 최고 차이 나오죠. 여기가 3차식이 나오죠. 3차식이 나오죠. 여기서 3차식 안 나오죠. 여기도 3차식 안 나오죠. 근데 여기 3차식이 지금 개수가 3이잖아요. 3으로 하지 말고 뭐 5라 할 거랬나요? 5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A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뭐예요?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개수비교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저는 일제 개수비교법 전개가 쉽고 그리고 전개가 되어 있다. 개수비교법 전개가 되어 있지 않고 전개가 어릴 때 수치대입법을 쓴 건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풀 때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을 혼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딱 봤는데 개수비교법으로 바로 이제 최고차의 개수 나눠낼 수 있으면 개수비교법을 써놓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을 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잠깐만 또 보면요. 거기 1등급 팁이 뭐라고 나왔냐면 저하고 똑같네요. 다항식의 전개가 간단하면 다항식의 전개가 간단한 개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어떤 수를 대입하여 0이 되는 한 여력이 있으면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수치대입법은 여기다 제가 수치대입 뒤에 가서 풀 건데 선생님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죠. 여기 별표가 남죠.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항이 여러 개 있죠. 그랬을 때 별표는 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치대입법은 일부에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프라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너무 깊게 설명 안 합니다. 대입하는 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항이 여러 개 있으면 0이 되는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수치대입법을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또 얘기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뒤로 가면서 문제를 풀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도 시킬 거고요. 잠깐만 볼게요. 문제가 01번, 02번, 03번 3개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참이되는 등식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항등식의 기본적인 예, 0 곱하기 x는 0, 좌변의식과 우변의식 같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야 되고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정계수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 미정계수법을 분류해가지고 미정계수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면 수업은 성공입니다. 그 외의 거는 점점 쌓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항등식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항등식의 정의를 얘기해 놓고 항등식의 어떤 예를 하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곱하기 x는요 좌변식 우변식이 같은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항등식의 성질, 미적분수법 두 개를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강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